어느 학교에서는 기하, 미적분 2. 와, 이거 올해 개정된 책이요. 미적분 2라고 불러버리네 벌써. 예.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우리 학교에 있는 과목 4개와 정치, 법과 사회, 동아시아, 역사, 기행, 사회 과목 3개로 진로 과목 선택을 운영한다.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한 개 이상의 수학 과목, 수학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예. 문제에서 선택, 죄송합니다. 뭐야. 한 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해서 3개를 선택한다. 그리고 한 개의 과목만 동시에 선택한다. 그럼 분할 어떻게 해야 될까? 분할 어떻게 해야 돼? 한 개가 포함이 동시에 선택한 과목이 수학이냐 사회냐 이걸로 해야지. 그러지 않을까? 그지? 첫 번째, 동시에 선택한 과목이 수학일 때. 그럼 수학이 4과목이 있으니까 사실 해가지고 일단 동시에 선택할 과목을 구해요. 됐죠? 한 개의 과목만 동시에 선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면 되냐면 남은 과목 6가지죠. 총 7개였으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택해요. 그리고 4개 중에서 2개를 택해요. 그럼 끝난 거죠. 네. 이게 지금 어떤 관점에서 서술을 한 거냐면 A 학생이 2과목을 먼저 고르고 남은 과목 중에서 B 학생이 2과목을 골랐다. 이렇게 순서 이치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게 2니까 나누는 거 안 해요? 나눌 필요 없어요. 물론 이거를 학생 입장에서 안 하고 그냥 과목 입장에서 해서 이게 2 이러니까 나눴다. 그럼 학생한테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둘 다 맞는 겁니다. 둘 다 맞는 건데 무엇을 관점으로 셌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셌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4 곱하기 15 곱하기 6 하시면 360까지 일단 나와요. 두 번째, 동시에 선택한 과목이 사회일 때. 이때가 좀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 케이스를 분류를 할게요. 수학은 꼭 선택해야 되니까 수학, 사회. 이 수학, 사회에서 수학이 2개이고 사회가 아니다. 수학, 사회요. 이 동시에 선택한 거 말고 나머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2개. 수학, 사회, 수학, 사회일 수 있죠. 두 번째는 수학 매니아 할 수 있잖아요. 수학 난 2개 하고 싶어요. 2개 할 수도 있지. 그치? 한 놈이 수학, 사회를 할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수학 2개. 수학 2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4과목이기 때문이죠. 이것 이외에는 없겠죠. 이해하시죠? 얘는 3C1로 따로 뺍시다. 일괄적으로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알면 귀찮으니까. 자, 그럼 동시에 선택하는 사회 과목 이미 정해진 상태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괜찮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A, B 2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수학 4과목 중에 2개를 뽑아서 그냥 나열해 준 거야, 애들한테. 애들 수학을 받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회는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2 빼고 나열해버리면 되지. 괜찮죠? 괜찮지? 이것도 조편성에서 또 분배하고 이러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게 24가지. 그 다음에 수학 2개를 어떤 놈이 할 것이냐. 그죠? 예. 2를 곱할게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A가 수학 2개이고 수학 사이가 B인 경우와 B가 수학 2개이고 수학 사이가 A인 경우 2를 곱했어요. 그러면 A가 수학 2개를 선택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4C2로 선택하면 되죠. 그 다음에 수학 사회는 수학이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2C를 하시고 사회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2C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괜찮죠? 네.
얘는 48가지입니다. 자, 수학 두 개는 그냥 4C2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걸 4C2 곱하기 2C2 곱하기 2팩분해도 하시면 또 어차피 2팩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A가 먼저 선택한다고 치고 A가 2개 골라가면 B는 알아서 남은 거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지. 그래서 그냥 4C2로 써도 돼요. 그럼 6가지. 그럼 여기는 다 더해보면 얘가 78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C를 곱하기로 했잖아요. 3 곱하기 78이니까 234가지입니다. 따라서 답은 360 더하기 234 해야 돼요. 그럼 594.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는 대부분 학생들이 왜 틀린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그냥 풀기 귀찮아서 틀려요. 이거 하기 귀찮은 거지. 이거 하기 귀찮아가지고 뭐 어쩌지 하다 그냥 틀려. 물론 이제 실제로 귀찮은 게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런 거 시간 쓰면 어차피 시험 망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할을 계속 연습하시면 빨리 할 수 있거든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11번 꼬리 잡기. A는 B를, B는 C를, C는 D를, D는 E와 A를, E는 B를 잡을 수 있다. 이 규칙을 잘 보셔야 돼요. 잡힌 사람은 잡은 사람이 꼬리가 된다. 어떤 꼬리도 생기지 않도록 배정한다. 존나 변태 같은 문제예요. 그죠? 예. 너는 영원히 여기 있다가 체력이 탈진되는 거 아니면 이거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넣어놓는 거 아니야? 게임을 할 수가 없는데? 못 잡잖아, 그지? 그런 얘기 아니야? 어떤 꼬리도 생기지 않으려면 일단 애들이 놀이를 못하게 하면 돼요. 격리. 자, 첫 번째. 5개의 방에 격리하는 거죠. 5팩토리얼. 120개. 문제가 뭔지는 알겠지만 아무튼 애들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알겠죠? 자, 다음. 그래도 친구랑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4개의 방을 사용해보자. 4개의 방을 사용하면 2명은 꼭 한 방에 4개의 방을 사용한다는 게 4개의 방을 꼭 쓴다는 얘기야. 그러면 최소 1명은 들어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같이 있어도 되는 애는 누구냐? A랑 B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맞잖아. A가 B를 잡을 거니까. 그럼 꼬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A랑 C는 같이 있어도 되네요. A랑 C에 어떤 관계가 없잖아 지금. 그죠? 예. 그러면 A하고 C는 같이 있어도 됩니다. A하고 D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D는 E와 A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A하고 E는 같이 있어도 됩니다. 그죠? 규칙에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A 끝났어요. B는 C랑 있으면 안 되고 B는 D랑 있어도 되죠. 규칙에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B, E는 안 돼요. 그러면 C, D는 안 되고 C, E만 되겠네. D는 어차피 안 되니까 끝난 겁니다. 그럼 얘네만 한 개의 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5개의 방 중에 4개의 방을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요 4개의 상황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며 나머지는 나열하시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480입니다. 세 번째, 3개의 방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자, 3개의 방이 가능하다는 말은 2명, 1명 혹은 3명, 1명, 1명도 가능하겠지. 얘가 제일 빡셀 거야. 일단 A, C를 같은 방에 넣을 수 있고 A, E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B, D를 같은 방에 넣을 수 있죠. 그럼 E가 단독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A, E가 같은 방에 들어가면 C, E는 안 되니까 B, D랑 같은 방에 있으면서 C가 다른 방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B, D하고 저 위에 거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 다 이미 구분되어 있잖아요. 예. C, E하고 같은 방에 있으면서 A 따로. 그 다음에 A랑 C랑 E가 한 방에 있는 게 가능해요. 이건 여기서 놓쳤어도 2개의 방을 하면서 다시 찾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B, D가 한 방에 있는 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5C3 곱하기 4 곱하기 3 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240이고요. 심지어 2개의 방도 가능하다.
A, C, 여기 BD 한 방 아닌데 한 방처럼 써놨네. 다른 방이에요. 네. A, C, E 그리고 BD 여기서 한 방이죠. 네. 그러면 O, C, E 하고 한 개밖에 없죠. 네. 2팩토리얼 20개죠. 그래서 얘 다 더하시면 답입니다. 860인가? 그죠? 네. 뭐야? 한 달에 기름값 얼마 정도? 5만 원. 왜 이렇게 디테일해? 제가 그거 하잖아요. GPT에 이거. 이름은 밖에 아니에요. 아니 이거 순위 그러니까 여기 통장에 꽂히면 카드 대고 이런 거다 들고요. 아 카드 대고 카드 대고. 나 이거 학교에서 이거 70만 받았어. 기름값을 너무 싸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기름값 더 비싸요. 제가 얘가 10만 원 나오냐? 여기 집에서 직장까지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제 옆 동네 살거든요. 맞나? 그리고 저는 출퇴근만 하고 아무 데도 안 가요. 진짜 일밖에 안 하거든요. 제가 집에 있거나 학원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집과 학원이 아닌 공간에 존재하는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한 달에 한 20만 원 나와요. 20만 원 나와요? 예? 20년이요? 왜 그래? 네, 그냥 경유예요 이거. 휘발유야. 네, 트럭은 휘발유예요 경유. 트럭 휘발유 트럭도 있고 경유 트럭도 있는데 주로 경유죠. 왜요? 경유래죠. 아, 왜 그런 질문 왜 하는데 갑자기 경제인이 됐어? 어? 왜 이러는 거냐 도대체? 재원아 진정해. 왜 그래? 아버지 위로 그래서 한 달 기름값을 5만 원으로 하려면 4바퀴 아니라 2바퀴를 타셔야 될 겁니다. 네. 두 바퀴는 연비 진짜 좋거든요. 한 50km씩 나와요. 리터당. 자, 걸어서 가실 수 크기가 서로 다른 8개의 원판이 크기 순서로 쌓여있고 원판을 분리하여 높이가 같은 두 개의 탑을 만들었더니 두 개의 탑 모두 위에서 봤을 때 두 개의 원판만 보였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두 개의 원판이 보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가장 크지 않아도 돼요. 내가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좀 더 크고 하나는 작은데 보이는 것 중에 작은 애가 위로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작아 보이는 애랑 커 보이는 애 사이에 또 다른 원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바닥에도 뭐가 있을 수 있지. 그냥 네 눈으로 봤을 때만 그래 보인다고. 그지? 이 옆에서 봤을 때 상황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위에서 봤을 때는 두 개가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두 개의 탑을 쌓는다는 얘기는 문제를 좀 쉽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너네 될까봐 내가 문제를 좀 쉽게 해주겠다. 무슨 말이냐? 이거 일단 분할을 하세요. 그러면 8C4 곱하기 4C4 44 2팩토리얼 그죠? 네. 4, 46 하면 초딩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35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그럼 35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나한테 그냥 4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둘 다 경우수는 똑같을 거야.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어떤 경우수를 구해서 걔를 제곱한 다음에 거기에 35를 곱하면 답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4개짜리만 세라는 얘기야. 8개짜리를 세라는 것처럼 냈지만 실제 8개짜리 경우수 존나 많거든요? 그래서 안 되니까 4개짜리 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원판을 이제 막 이러고 있는 데도 있단 말이야.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1, 2, 3, 4라고 해. 진짜 힘들게 사네. 그지? 네.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큰 원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4 적으면 되냐 안 되냐? 되죠. 안 돼. 그거 아무것도 안 보여. 4가 다 가릴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보여요. 그렇지. 그럼 4는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상황으로 분할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첫 번째 상황은 4가 두 번째 있으면 어떻게 놔도 문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제일 작은 게 위에 있어도, 세 번째 게 위에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얘는 3팩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3이 여기 있어야 돼요. 3이 갈 곳이 없다. 왜냐면 3이 여기 있으면 안 보여. 그지? 맞잖아. 3이 왜 이래 이거. 3이 여기 있으면 뭘 위에 놓든지 간에 3개가 보이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3은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4, 3의 위치가 정해지니까 얘는 2팩토리얼이에요.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4가 제일 밑에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3 여기 있어야 돼요. 다른 데 있으면 위에 뭘 놓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3개 이상이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도 맞나? 그죠? 2팩토리얼이죠? 네. 아니다. 아니야. 이게 하나 더 있어. 미안해. 3이 하나 더 있어. 쪼개볼게. 아이씨, 밀려가지고 개수가 안 맞네? 하나 더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4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어도 가능해요. 2, 2를 놓으면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긴 한데 아무튼 네, 한 개가 더 있어요. 네. 그리고 이때는 3의 위치 여기 고정이에요. 그래서 2팩토리얼. 이해되시죠? 그럼 11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처음 예상한 대로 11의 제곱 곱하기 35예요. 그러면 4235가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8개로 하라고 하면 진짜 개빡칠 거 아니야. 이제 분할을 해봐. 분할하다가 시험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지?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드디어 행렬을 가는군요. 근데 행렬을 안 푸는 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분이 별로야. 야, 행렬의 A스텝도 상당히 난이도가 상당하던데? 그지? 원스텝도, 그지? 개빡치던데, 역시 블랙라벨. 그지? 야, 원스텝은 인간적으로 깔아주는 문제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깔아주는 느낌은 아니었다. 내가 깔리는 느낌이었다. 약간. 예. 자, 숙제를 해온 학생이 별로 없어서. 응? 저학교 쌤 행렬 쉽게 했는데요. 그래? 그럼 좋겠어. 아, 근데 항상 이걸 조심하세요. 쉽게 된다고 했어요. 시험 봐서 좌 같았던 거지. 선생님 쉽게 된다면서요. 그러면 쉽지 않았냐? 너네 어떻게 내야 쉬운 거냐? 막 이런 멘트를 쳐버리면 저희 쌤 더 깝깝하다. 쌤 못해요. 어? A 그 행렬 A 더하기 B 있잖아요. 응. 계산을 잘 못하세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행렬을 존나 오랜만에 하거든요 지금. 네번 해가지고 병하셨어요. 아. 쌤 행렬 있어요. 저도 오랜만에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행렬을 10몇 년 동안 팽개쳐놨다가 지금 다시 하는 거거든. 심지어 교육과정에 따라 좀 젊은 선생님들이 행렬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학교 다닐 때요. 물론 대학 다닐 때 배웠겠지만 서양대 수학할 때. 쌤 88년생은 행렬 모릅니다 저는. 자, 제가 역사에 약하거든요. 네. 근데 88년생 이 지금 결혼하면 늦지 않아요? 지금 38. 그런 게 늦고 빠른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44살은. 어? 44살.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그 늦고 빠르고 어디 있어? 야, 그럼 니네는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 없지만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적당히 아무나 하고 결혼할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네. 원래 인생의 속도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되는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50살이 할 수도 있죠. 60살이 할 수도 있고. 50살이 대신에 그 이후의 인생을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꿀이요. 11번 볼게요. 야, 죄송합니다. 나 원장이야. 잊은 것 같은데. 자, 두 행렬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y를 그냥 구하라는 말 아닐까? 왜 질문하는지 알 것 같은데? 왜 질문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성분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2 곱하기 2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얘들은 어차피 상수배고. 그럼 A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면서 하면 되는 거고. 2 모르는 놈 없잖아. 2는 상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일행 일렬의 상분만 더한다라고 간주를 해보면
4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y를 빼서 17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 행렬을 꼭 써봐야 알아요? 안 써봐도 알죠? 그 다음에 얘들의 구조를 봤을 때 1행 2열이나 2행 1열을 한 번만 계산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에서 뺄 게 없죠. 네, 그냥 4다. 근데 하나가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해요? 첫 번째 식이 좀 이상했어요. 뭐가 어떻게 이상한데요? 아, 제곱이 그래요. 죄송해요. 치과 갈 뻔했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철근 안 놓쳤습니다. 2행 2열의 성분이요. 2행 2열의 성분은 볼 거 있나? 마이너스 x 플러스. 아, 그러네. 볼 거 있네.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 일종의 연립방 정식이잖아요. 연립방 정식 뭐가 제일 중요하지? 연방이잖아. 연방은 뭐가 제일 중요해? 아니 수업을 지금까지 뭘 들은 거야? 연방은 뭐가 제일 중요해? 던지기. 1차식이 제일 중요해. 1차식. 여러분 말 나온 게 연방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연방이 물론 이제 유형을 딱히 정할 수는 없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 2차식과 2차식 연립 기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두 식 중 하나가 1차식만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경우. 두 번째가 뭐예요? 적당한 상수를 곱하여 2차항을 다 소거해서 1차식을 얻는 경우. 세 번째가 뭐예요?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상수항을 없애서 만든 새로운 2차식이 1차식만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경우. 네 번째가 뭐예요? 대칭형 구조의 경우죠. 대칭형 구조의 경우에는 xy를 뭘로 봐버려요? 한 문자로 봐버리죠. 그럼 x 더하기 y와 xy에 관한 식이 1차식으로 보이는 순간이 있죠. 물론 걔도 또 그 앞에 위에 세 개의 유형의 형태를 지금까지 반복해서 1차식을 뽑는 게 있잖아. 그럼 네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1차식을 만들려고 애를 쓴다는 거지. 야, 니네가 지금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무슨 유형, 두 번째 무슨 유형, 세 번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니네가 2학년 3학년이 되는데 여전히 연립방정식은 문제 연계돼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씨발 뭐였더라 이러고 있을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한 문장만 기억하면 돼요. 1차식을 찾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1차식이 주어져 있잖아. 되게 쉬운 거죠. 1차식을 그냥 집어넣어서 식을 쓰시면 된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연립방정식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1차식.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그러면 2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일 위의 식은 쓸데도 없는 거지 심지어. 왜냐면 xy 결정하는 건데 식 2개 있으면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물론 저희가 넣으면 성립하긴 하는데 식 3개는 딱히 필요 없으니까 밑에 2개 가지고 하면 되고. 질문의 이유는 이거지.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니요, 당신이 잘못한 게 없고 그냥 그 내용식 쓰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 가능하거든요. 이때 y는 이거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얘가 y잖아요. 지금 1 더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7 그리고 또는 x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하면 y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 1 얘하고 얘 곱하고 그죠? 알파 2 베타 1이면 얘하고 얘 곱해서 둘이 더하시오 이런 얘기니까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저게 약간 갈등이 되는 순간이긴 하지. 왜냐면 내 계산이 몹시 정확하면 그 내공식인가 보다 하면 되는데 내 계산이 몹시 정확하지 않으면 씨발 뭐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좀 그렇다. 예, 그죠? 예. 두 2차 정사각형렬 A, B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참이죠? 네. 기억 참이잖아요. 왜죠? 이런 꼬라지로 돼 있으면 그죠? 뭐 MA 더하기 NB는 K2여도 상관없어요. 이따위로 돼 있으면 다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형태니까
얘를 그냥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a 플러스 b가 2니까 a 마이너스 2다. 이게 참이죠. 네, 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 지금? 공수원이라서 안 될 것 같아. 거꾸로 물어보면 안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죠? 예. 예, 거꾸로 물으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고. 니은은 그냥 틀렸잖아. 이런 거 발레 자체로 말랬지. 왜 이 새끼 뭐 하고 있어? 방정식 풀고 있잖아. 방정식 풀면 안 된다니까. 그냥 방정식 풀면 안 돼요. 물론 발레를 그래도 발레를 보여주지. 이런 새끼들 때문에 지금 발레를 찾아서 써놓긴 했는데 이거 시험 때 발레 찾고 있으면 안 돼. 이 새끼 방정식 푼다. 넌 틀렸어. 이렇게 끊고 가면 돼요. 근데 이제 방정식을 푸는데 앞에 뭔가 전제가 돼 있으면 확인해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아무 전제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야 너네 인수분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이지랄하면서 0이잖아. 그럼 이건 또 0, 이건 0이야. 이건 행위에서 완전 틀린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발레 찾지 마 이거. 찾지 말라고. 무조건 틀린 거야. 근데 이런 보기 중에 아주 특수하게 이거 앞에 어떤 존재 조건이 있어.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경우는 논외로 하고 아무 말도 없고 그냥 식만 주고 인수분해해서 방정식의 근 이러면 다 끄시면 돼요. 다 끄면 돼. 발레 찾을 필요 없어. 애당초에 이렇게 못 푸니까. 알겠니? 디귿은 뭐냐? 이거 그냥 개소리 아닙니까? 뭐지 이게? 야 지금 이게 둘이 같지도 않은데 왜 같은 건데? 뭔 소리야 이게? 존나 무성해하네 보기가. 그잖아요. 무슨 말 하고 싶었을까? 아 이것도 일종의 이런 거지. 야 A가 나오니까 B가 단위행렬 같지 않아? 이렇게 꼬시는 거 아닐까? A도 단위행렬 같지 않아?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럼 단위행렬 제곱은 단위행렬 제곱 아니야? 동그라미 쳐 얼른 막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방정식 푸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같은 이유로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발레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나는 지금 이게 뭘로 꼬시는지도 몰랐네. 진짜 매력적이지 않은 오답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31번 볼까요? 2차 정사각형렬 A에서 얘가 사실은 그 뭐지? 위기 탈출하는 법을 내가 알려줬잖아. 이게 원래 출제의도대로 이제 제가 다시 풀긴 할 텐데 만약에 내가 시험 때 이 잘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문제 내려면 서술형 내는 게 적절할 것 같거든. 근데 이게 이제 단답형이나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그냥 단순히 답이 필요하다. 답이 필요하단 말은 그냥 A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맞잖아. 단형에는 뭔지 알고 있으니까 A만 그냥 알면 되잖아. A를 할 때 A1, 1, 2, 3은 2, 3, 4, 3 이거 다 알죠? 이거 제가 가르친 바 있어요. 행렬 연산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엮어서 이렇게 행렬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만 곱셈을 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 여기 이 부분 곱셈을 하면 얘가 나오는 그런 구조라서 그냥 얘는 성립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을 벗어나긴 하지만 얘 역행렬 이용해서 A를 구할 수 있다고 했지. 죄송해요. 이런 짓 하면 원래 안 되는데. 그죠? 역행렬 구하는 거 기억나요? 일단 2, 3, 4, 3은 그대로 써야 돼요. 오른쪽에 곱해야 되니까. 행렬식 얼마예요? 1이네? 행렬식 1이잖아. AD-BC 1이잖아. 그거 분의 1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3, 1, 마이 이렇게인가? 나도 교육과정에 이제 안 나오니까 안 쓰고 있어가지고 더 잊혀지는 느낌인데 맞니 친구들아? 네.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2 0 0 3 이렇게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2p 0 0 마이너스 3p 더하기 Q 0 0 Q 해가지고 그럼 얘가 2p 더하기 Q 0 0 마이너스 3p 더하기 Q 이렇죠. 이거 지워버릴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2하고 마일 하면 mn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m 더하기 m 70
그러면 4p 더하기 2q 플러스 3p 마이너스 q 얘가 지금 70이라는 얘기죠? 그럼 7p 더하기 q 이게 70이라고? 와 계산 틀린 것 같은데 느낌이 존나 틀린 것 같은데 역행렬이 뭐 구하는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안 틀린 것 같은데 6 맞아 여기 틀렸네 0이 아니잖아 6이잖아 6 개새들아 아이씨, 아무도 연습 안 하고 있어 오 저 새끼가 한다 이러면서 근데 쌤이 너무 빨리 했어요. 알았어요 오 저 새끼가 한다 하고 그둘 다 가만히 있네 진짜 쌤이 적당히 빨리 했으면 들어가서. 개소리 하지마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한 번 하자 2p 더하기 q 예. 그 다음에 여기 0이지 그 다음에 6p 그냥 6p지 그지? 마이너스 3p 더하기 q 맞아요? 점점 귀찮아지고 있어 4p 마이너스 q 더하기 12p 플러스 3p 마이너스 q 이거야? 이것도 틀린 것 같은데? 뭐좀 사피 더하기 2q 아니야? 4p 더하기 2q 아 거기 말고 아니 왜 두 번을 풀어야 돼서 거기 아 이거 틀렸어요? 거기 2q 4p 더하기 2q 그러면 얘가 몇 p? 10p 아 10 19p죠 네, 19p 더하기 q죠 이게 70이고 이게 뭐냐면 자연 조건의 부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p, q가 1하고 51 2하고 32 그리고 3하고 13 이렇게 해서 3개 나오거든요 이게 답이고 이게 이제 위기 탈출용으로 쓰라고 했어요 역행렬 이용하는 거는 한번 정의해 주시면 안 돼요? A가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A 역행렬은 이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연립방 정식도 풀 수 있는데 연립방식 푸는 게 더 빨라요 가강법, 대입법이 더 빠르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쓰진 않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일단 답을 낼 수 있다고 교육과정은 초과해요 서술형 이런 짓거리 하시면 당연히 점수를 정답 점수밖에 못 받겠죠 역행렬 제가 증명할 수 없어요. 역행렬을 증명해라도 어떻게든 점수를 깔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교육과정에서 역행렬 일부러 뺐잖아 지금 그냥 A 감으로 감으로 했다. 했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감으로 이제 이거인 것 같길래 대충 대입해봤는데 이거던데요. 이거 안 돼요. 하시면 아빠 맞춰야 이거. 나도 감으로 채점할게 이러면 어떡해? 네? 너 왠지 0점인 것 같더라고 감이 이러면서 아 이거나. 여튼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풀라고 낸 문제냐 저걸 연산해가지고 이 2-1을 만들어내는 이게 사실상 뭐냐면 그 분배 법칙의 역연산의 관점에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기 11이 있잖아요 여기 11 그 다음에 여기 23이 있잖아요 이 11, 23을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걸 직관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으면 생각하면 좋고 숫자가 쉬우면 생각이 나는데 안 나면 이렇게 하면 돼요 A11 더하기 B23 이게 2-1 되는 A, B를 찾으시면 돼요 이거 그냥 연립방식이잖아 이걸 풀면 A가 8 나오고 B가 마삼 나와 찍긴 좀 어려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A 2-1을 A 8 1 1 그 다음에 마삼 2 3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 제 말 무슨 말 이해 가니? 근데 이제 이걸 연산을 할 때 상수를 앞으로 빼도 되잖아
그러니까 A12를 먼저 계산해도 되거든. 그럼 걔가 8, 2, 3이고 그 다음에 마3, 4, 3이 되는 거 아니야. A23을 먼저 계산해가지고. 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얘가 4하고 15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필요했던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PA 더하기 QE 실제 출제 의도는 다음과 같이 푸는 것이다 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P4, 15 그리고 Q2 마일 이렇게 해서 얘가 4P 더하기 2Q 그리고 15P 마이너스 Q 이렇게 나오니까 M 더하기 N이 아까하고 똑같지. 19P 더하기 Q 나오고 얘가 70이다. 이걸 가지고 자연수건의 부정방식 풀어라 이런 뜻이었던 거라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추측하는 거잖아. 사실 8-3을 찾는다는 건 지금 이 연산을 거꾸로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배법칙의 역연산이라고 볼 수 있죠. 분배법칙을 거꾸로 해서 저걸 찾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출제 의도인데 이게 생각보다 학생이 스스로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풀이라고 저는 느껴요. 제가 느끼기로. 왜냐면 저는 행렬을 과거에도 되게 오랫동안 다뤘었고 물론 한 10년 넘게 쉬긴 했지만 과거에 되게 오랫동안 다뤘었고 하니까 그래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행렬 연산 자체를 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풀이를 창조하기는 내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 첫 번째로. 예, 불가능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이걸 배웠어도 행렬의 특성상 단원 연계가 졸라 적거든요. 다른 단어랑 연계가 잘 안 돼요. 문제 풀다 보니까 또 행렬 나왔네? 이게 잘 안 돼. 그렇지? 행렬이 뭔지만 기억해 다행이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러면 시간 지나가지고 이 풀이를 배웠으니까 써야지. 이게 되냐? 잘 안 될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 전에 일주일만 이걸 안 봤어도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이거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못할 것 같다고 되게 불안감이. 내가 느끼기에 그래. 니네 왠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얘가 서술형이 아닌 상태로 출제가 되면 역행렬이라도 써서 다 구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답은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거잖아. 이제 그런 말 하고 싶은 거고요.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나머지 내일 하고요. 네. 내일 아마 오답량이 적을 것 같은데 실무하나 수업 중에 풀 수도 있습니다. 과제들 안 하시면 질문 안 하시면 그냥 그렇다고 마치겠습니다.